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 단위계 관련한 쟁점 확인하겠습니다. 1년에 한 문제 대회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던 바가 있었고요. 자, 일단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기본 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결국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게 하는 게 이게 관리계획이라는 기본 틀이 되게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개념들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겁나 빠르다라고 해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OG라고 해서 5년 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운운하게 되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좀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변화를 주는 거. 보통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또 지구 단위 계획은 겁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별로 강조는 안 드렸는데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 원래 이제 시장구수가 위반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시장구수가 위반했을 때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에서 아주 빠른 관리 계획. 해서 현실에 있어서는요, 뭐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의 안 쓰이고요. 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과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는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배 대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택 10년, 녹지 30년 들어가면 다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나머지 다 뭐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별 지분이 다 나와요. 관광특구 지정할 수 있다. 도시역 외 지역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질문들에서 아주 기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뭐라고요?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무조건 다 지정할 수 있다. 지문 길게 나와도 항상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거의 지문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의무와 재량이라고 하는 거. 겁나 쉬워요. 루틴을 외우면 재량적 지정 대상적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쫓아갈래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가봤자 의미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야 한다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비교하는 게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작년에 앞에서 우리 설명드릴 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게 시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예를 내게 되면 괄호 넣기밖에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라고 하는 거 3년이라고 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3년 내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에 정의를 보니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의 합리화 점점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이제 도시 또는 군을 의미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시 또는 군의 일부에 대해서 이걸 이 일부를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작년에 정의 나왔었고요. 작년에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실효. 좀 이따 5년짜리 하나 더 나오게 될 텐데 요거 하나 미리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행위 제한에서 뼈대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을 통해서 나왔던 규제, 가장 기본적인 규제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가 될 테고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과 도시적 외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건폐율은 최대 1.5배고 용적률은 2배. 금방 외우십니다. 별 큰 의미가 없어요. 이에 대응해서 자, 도시적 외 지역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는 완화 적용을 하는데 도시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높이 제한하고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6회, 28회 나왔던 주제가 바로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사연은 중요치 않습니다.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 뭐 등등등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주차장이라고 하는 얼마 100%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 자료에는 그 높이 제한 120m, 120%라고 해서 개발진흥적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29회 때 지금 이제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행위 제한 틀린 것을 고르셔서 높이 제한 12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도시적 외의 지역은 아까 우리 자연 취락 지구 할 때 4층이야 이런 얘기 하면서 높이 제한 완화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취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는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없다가 포인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다시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도시적으로 바꿔서 구성을 하면서 높이 제한 120%, 개발진흥지구 운운하면 120%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의미 새기지 마시고 최대 120%까지 높이 제한도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별적인 숫자를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두 번 있었는데 그건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결국은 큰 틀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의 최대한도 기존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의 1.5배, 용적률, 기존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높이 제한 1.2배, 주차장 100%까지 완화 적용한다. 이에 비해서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등 용도 제한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지만 높이 제한이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요건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120%라는 숫자까지 하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그 다음에 실효 얘기 나와 있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다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실효 얘기만 사실을 그동안 시험에 안 다뤄준 주제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실효 앞에가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3년 내,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몇 년 내? 5년 내. 이건 어차피 너무 지문이 길기 때문에 괄호넣기 형태로밖에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구단위 계획 다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지겹게 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다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본 구조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본 규제, 기존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의 규제 변화를 위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전국토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 이렇게 정의를 할 테고 그 일부라고 하는 의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험용으로 지정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지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정택 10년, 녹지 30만. 근데 주의하실 게 항상 뒤부터 보셔야 돼. 진짜 공법은 뒤부터 보셔야 됩니다. 거의 문제 한 70% 가까이야. 뒤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뒤를 안 보고 앞에서부터 읽어가다 보면 생전 듣도 보도 그냥 쫙 깔아버리고 끝머리 지정해야 된다. 그 2줄 반이란 말이야. 전혀 풀 수가 없어요. 쟁점을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를 따지는 게 하나의 이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되면은 도시 지역과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높이 제한 1.2배, 주차장 100% 일정한 용도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도시적 외 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까지만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높이 제한 등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 적용할 체력이 없다라고 할 것. 그 외 쟁점으로서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어떻다? 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해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속도를 빨리 가서 몇 번 반복을 하시게 되면 1, 2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우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 받고 대충 합격하고 끝냅니다. 자, 절대 깊이 가서 안 되는 주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안들을 아예 스피드 퀴즈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하면 못 외워요. 읽어서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구 탄위계.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개발 행위 허가 관련한 쟁점 확인합니다.